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팹리스나 이런 쪽은 빅테크 기업이나 뭐 새로운 기업들이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막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도 다루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 전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예전에는 세계화 약간 밸류체인을 세계화 시켰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 자국을 중심으로 약간 리쇼링이라고 하죠. 자국 중심으로 뭔가 이 뭐 제조업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급망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굴기 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일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커질 것 같긴 한데 이 투자 관점에서 이 반도체 주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지금 계속 삼성도 이제 지금 건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애리조나 말고도 그 다음에 또 오하이오주 그쪽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독일에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른 파운드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몰타 이쪽에 뉴욕주 그쪽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설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그러한 팹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부장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부장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옷색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넘버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관련 산업들도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커져야만 다른 산업들이 같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잘 커지면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팹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가 잘 버텨주면 팹리스도 마찬가지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TSMC가 딱 잘 받쳐주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잘 굴러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자국의 그런 밸류체인이 형성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적으로 시설 투자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가동을 해야 되니까 소재 추가적으로 이제 후공정 뭐 패키징하고 이제 검사하는 그런 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면 크게 이제 메모리랑 시스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를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두 개의 특징 그리고 뭐 산업의 성장성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메모리랑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보시면 메모리가 한 28%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한 28% 정도 합니다. 시스템 메모리 28%, 시스템마저 72%. 그러니까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쪽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 보시면 주로 메모리도 물론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반도체가 뭐냐면 IoT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이쪽이에요. 이쪽에는 엄청난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정보를 취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센서가 각 물체마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센서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율자동차도 자동차 주변에 어떤 정보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게 다 센서가 이제 디텍트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센서는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첨단 그쪽은 아니에요. 아, 보통 이제 8인치 있지 않습니까? 8인치 그쪽에서 웨이퍼에서. 맞습니다. 예. 네네. 그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SoC나 이런데 하나씩 들어갑니다. 뭐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메모리도 늘어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차피 메모리 늘어나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좀 큰 쪽은 시스템 반도체다. 그렇죠.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네.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가격도 비싼 게 많아요. 예, 뭐 GPU라든지 뭐. 네네. 왜냐면 이제 성능이 상당히 이제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가입니다. 뭐 3나노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고가예요. 하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어떤 매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약간 좀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교수님이라면 예. 그 교수님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예. 과연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지 좀 그 예. 이유랑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예. 그 부분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뭐 다른 채널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은 웬만한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팹리스나 이런 쪽은 빅테크 기업이나 뭐 새로운 기업들이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엔지니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약간 천재적인 그런 설계 그렇죠, 약간 그렇죠. 노하우라든지 그걸 가지고 예, 있으면 예. 아, 어떻게 보면 그 예. 설계하는 쪽은 핵심 인력 그렇죠.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또 최첨단 그런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맞습니다. 그런 쪽이군요. 아. 빅테크 기업들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본력이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를 이렇게 채용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뭐 애플이라든지 예. 테슬라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예,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자본력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파운드리는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네. 상당히 높아요.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그 수준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계속 과점해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커지죠. 근데 이제 있는 기업들은 한정이 돼 있죠. 하다 보니까 그 한정된 기업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하면 대표적으로 뭐 TSMC,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예.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런 팹리스 업체보다는 예. 확실히 방금 말씀드린 뭐 TSMC나 삼성전자 예. 이런 쪽을 이제 투자를 투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쪽은 망할 이유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게 사실 신제품이나 최첨단 그런 거는 예. 팹리스 쪽에서 막 엄청나게 박터지게 경쟁을 하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소외되는 업체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팹리스의 어떤 그 산업의 아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진입하기가 쉬워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 그렇죠. 능력만 어느 정도 있으면.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그 파일을 계속 나눠 갖겠죠. 여러 기업에서. 네네. 또 계속 많이 들어오겠죠. 시장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이가 늘어나도 그 파일을 많은 기업들이 또 다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익이 별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파운드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 기업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일단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정된 기업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수요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뭐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뭐 진출해서 증설하고 이런 것 자체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파운드리 자체는 어떤 기술 집약적이면서 어떤 그 엔지니어의 어떤 그 암묵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예전에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비가 상당히 구닥다리였어요. 아, 그런데도 상당히 제품이 잘 나왔거든요. 약간 좀 그 세팅하는 노하우 이런 게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한가 봐요. 그 운영을 잘하고 그다음에 또 메인티넌스라든지 엔지니어의 어떤 암묵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게 하다 보면 잘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엔지니어의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메모리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네. 5년 전에는 뭐 따라올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왜
돈만 투자하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제조업을 또 옛날에는 물론 했지만은 예. 한 최근 한 몇십 년간 안 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헤게모니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고, 그렇죠. 넘어왔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랑 대만 그런 예. 쪽이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뭐 당분간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파운드리 기업들을 많이 투자시키고 있으니까. 아, 인텔이라든지,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그 파운드리나 제조 쪽이 상당히 미국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다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한 부분이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오셋 그쪽이 좀 약합니다. 예,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 뭐 예. 역발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약한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네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왜냐면 인텔이 만약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약간 없을 텐데 지금 이제 인텔도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네네. 분명히 아마 인텔이 더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상무부인가요? 그쪽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론도 국내 공장을 아마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국 위주의 어떤 정책을 분명히 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TSMC 약간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TSMC의 장중모 회장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압박하는 바람에 미국에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사실 근데. 네. 미국이 하라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뭐 약간 뭐 개별기업 관점에서는 뭐 이 중에서 골라야 되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반도체 산업 전체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중화권 그쪽 이제 공급망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게 후공정 밸류체인. 이 뭐 애플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데 후공정 밸류체인을 우리나라에서 뭐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그런 뭐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애플에서 오셋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제품을 양산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내 기업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오셋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뭐, 그 다음에 또 JCT라든지, 그 다음에 AS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규모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국내에 뭐 약간 좀 지사를 두고 있는 내지는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그런 오셋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고 다 공장을 다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지금 보면 엠코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올해만 해도 1000명 이상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해외 업체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들이 이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지금 그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도 지금 파트너십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엠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넘버 2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자동차용 그쪽은 넘버 1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패키징 기술력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패키징 업체라기보다도 약간 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뭐 글로벌 패키징 회사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게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팅을 많이 하겠죠. 국내 네. 업체들도. 네. 근데 이제 그게 밝히면 이제 탈락을 한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거기 완전 기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밀리에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으로 보면 아마 해외 기업들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그런 기업들한테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예. 소부장 기업들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것만 아니고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카메라 쪽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아다스 쪽에 이제 주행 시스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라이다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뭐 카메라 모듈 쪽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상당히 같이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업종이 상당히 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거든요. 예. 주가 측면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유독 되게 좋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반도체 기판 관련주. 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후공정 거기 예, 안에 그렇죠. 속하는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심텍, 예.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예.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그냥 그 딴 나라 주식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 예. 당연히 이 수급 관점에서 공급 부족.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예.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업황이 좋아질 만한 예. 공급 부족이 발생할 만한 좀 그런 좀 섹터가 어디 있을까요? 반도체 중에서. 전반적으로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주가는 왜 그러지? 네.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네. 보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아, 크지 차량용 않을까 반도체.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도 뭐 자동차용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한 대당 보통 300개 정도 쓰이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뭐 1000개 이상도 쓰여요. 그리고 또 자율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뭐 3000개 막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뭐 하고 있는 기업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각 섹터별로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네. 뭐 팹리스 쪽은 이제 텔레칩스 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적자가 되게 심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부터 적자를 면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이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특히나 이제 뭐 AP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프로세서라든지 뭐 MCU라든지 이쪽 상당히 강한 회사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엠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넘버 2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쪽은 넘버 1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엠코가 좋은 게 왜냐면 미국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파운드리는 당연히 미국 기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더 유리하니까.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자국 기업을 더 밀어주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팹리스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엠코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도 많은 팹리스 기업, 대기업들은 엠코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엠코는 좀 아쉬운 하나만 게 더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또, 그, DB 하이텍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그것에서도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최근 보니까,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주식 관련해서 이제, IR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어요. 아마 계속 늘릴 겁니다. 계속 늘리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DB 하이텍이 강한 게 자동차용 반도체 쪽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PMIC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 IC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계속 수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동부 같은 경우도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해결 못 하고 있어요. 계속 거의 100%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암코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이죠, 거기. 미국에 미국에 상장돼 상장돼 있습니다. 있나요? 그럼 거기는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예.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텔레칩스라든지 또 파운드리에서는 DB하이텍 그런 쪽이 약간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좀 반도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상향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물건값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또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단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경기의 어떤 불투명성, 그런 게 이제 잇따르면 하락할 수가 있고, 또 외부의 어떤 변수가 터질 때마다 아마 분명히 하락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락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기간으로 보면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시장 파이는 좋아지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이제 망가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파이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그만한 혜택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또 성장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아서 분명히 이제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반도체 산업은 정상적으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기본적으로 3년 이상만 투자를 한다면, 네. 3년 이상, 네. 분명히 손해는 안 봅니다. 거의 제가 장담은 아마 거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 망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은 피해야겠죠. 그렇죠. 예. 뭐 사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ETF라든지 그런 걸로 투자하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 뭐 종목에 그냥 집중 투자한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런 역사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세태기와 호황기 이런 것들이 한번 반복되는 그런 주기가 한 3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3년이 지나면은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그렇죠. 했다. 왜냐하면 악재라든지 어떤 변수는 기본적으로 1년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1년 정도. 네. 뭐 코로나는 약간 길었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그때 더 성장을 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미국 그런 반도체 주식들이 안 좋은 지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길어봤자 1년이라고 반도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거보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삶이 진짜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뭐 인공지능, IoT,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면 쓰였지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서도 맞습니다. 좋은 기업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또 박사님께서 쓰신 책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화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